어떤 권법을 하시는 분인데 굉장히 잘해요. 그러니까는 일반인들이 볼 때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통권을 수련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쿵푸를 수련하시는 분들이 그 사람에 대한 권법을 이렇게 저건 문제가 있고 잘못됐고 저건 아니야 라는 식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거나 비방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준이 없는 거예요. 뭐냐면 이 단체에서는 이래서 저 사람이 문제가 있다, 저 단체에서는 저래서 저 사람이 문제가 있고 일반인들은 그건 잘하니까 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권법이라는 건 크게 보면 몇 가지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기운의 개념에서 권법을 보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힘의 흐름을 보고 권법의 흐름을 보는 방법이 있고 어떤 틀, 형태, 모양을 보고 저 사람이 권법을 잘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고 또 어떤 수의 흐름,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실전적이다, 아니다. 이 부분을 갖고서 저 사람은 잘한다, 못한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 내용이 뭐가 있냐면요. 우리 무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그렇다, 그에 의해서 아니다, 기다 이렇게 말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앞에서 여러 번 영상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권법을 보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의 흐름은 외삼합과 내삼합을 봐야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외삼합이라는 건 크게 보면 힘의 흐름을 보는 것이고 내삼합이라는 건 기운의 흐름을 보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동작이 명확하고 힘이 분명하고 정확하게 힘이 나온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그 사람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경직되지 않고 유연하면서도 잘 나오고 있다. 그럼 일단은 그 사람은 잘한다라고 본다는 거죠. 예전에 저희 사부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팔극권을 저한테 가르쳐 주시면서 제가 몇 년 정도 수련했을 때 하신 말씀이, 네가 아마추어이긴 하지만 너가 외삼합의 개념을 완성을 했을 때 외부에서 너보다 훨씬 권법을 잘하는 사람이라도 너를 비방할 정도로 네가 못하진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를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실제로 굉장히 이제 외국에 많이 갔다 온 동문 형제들한테도 제가 팔극권이나 다른 무술의 동향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은 적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사부님한테만 배웠는데 저희 동문들 같은 경우는 외부에 많이 다녔어요. 어떤 사람이 실제로 저한테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어느 단체 가서 태극권 6개월만 배워도 뭐 훨씬 잘할 텐데 뭐 너는 왜 이렇게 독학하는 그런 권법을 하고 있느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웃긴 게 뭐냐면 저희 동문 사형제가 그 사람이 언급한 그 체육관 관장님하고 굉장히 친한 사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체육관 안에서 운동을 해서 그렇지 외부적으로 제 동문들은 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인데 제가 단지 사부님께 전통권 위주로 배우고 협회에서 활동을 하지 않고 선수도 안 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동문하고 친한 그런 지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저랑 굉장히 갭 차이가 나는 것처럼 저한테 이야기를 하면서 저를 험담하는 이야기를 제가 듣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굉장히 잘한다고 알려진 어떤 분이 있는데 그분도 초창기에 권법을 수련하시는데 그분이 그 전에 했던 다른 권법이 있었더니 이분이 하시는 권법을 과정에 있는 것을 보고서 막 비방을 하더라는 거예요. 비판을 하고. 어느 사람이든 권법을 수련하다 보면 초신자의 때가 있고 또 중간급의 때가 있고 또 올라갔을 때 고수가 되는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권법 지도자들도 보면은 자기 단체는 1년, 2년 했는데 굉장히 엉망인데 그 사람 굉장히 칭찬하고 타 단체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인데 엄청나게 비방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저희 사부님 보고 제가 배운 게 뭐였냐면은 입이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잖아요. 권법을 수련한다면 마음이 먼저는 심성이 곱고 견고하고 바르게 성장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리고 스승이라는 사람들은 권법을 수련하는 자들한테 그걸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한테 배타심을 가르쳐주고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르쳐주고 우리는 최고다 이런 마음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호연지기를 기르고 타인에게 배려할 줄 알고 남을 존중할 줄 알고 남이 99개 못해도 하나 잘하는 걸 칭찬해 줄 줄 알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르쳐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지도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20대 30대 때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만나면은 되게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싶은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제가 잘못된 방식으로 저는 그게 그때 당시에 옳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에 와서 제가 지금 47이거든요. 제가 지금에 와서 보면 굉장히 부끄러웠던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지금 제 곁에 없죠. 하지만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를 지켜봐온 제자들이 제가 변하는 모습을 보고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있고 저도 계속해서 노력해서 스스로 바꾸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데 저의 권법 역시 20대 때와 30대 때와 지금의 권법이 다릅니다. 근데 좀 권법을 수련하시는 분들이 배타적으로 그런 부정적으로 또 지적하려고만 타인의 권법을 바라본다면 성장할 수 없을 거예요. 남의 좋은 점은 내가 취하고 남의 부족한 점은 감싸줄 줄 알고 서로 그렇게 할 때 많은 사람들이 무술인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정말 무인답고 정말 멋있다 저 사람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계속 배타적으로만 흐르고 계속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글들 위주로 그런 내용 위주로 간다면 무술 안에서 자기들이 토론하고 논란을 일으키고 서로 막 욕하고 험담하고 하는 건 재밌겠지만 웹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의 입장이 곱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술을 바라보시고 수련하시고 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그냥 어쩌다가 보시는 분도 있을 거고 또 제 지인들도 있고요. 근데 이런 모든 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무술을 수련하는 건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그걸 바르게 성장시켜 나가는 겁니다. 몸의 바른 원리의 가장 기본은 외삼합이에요. 그러니까 몸의 원리, 힘의 원리, 에너지의 흐름에 맞게 동작을 취하면 되는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권법이라는 것, 몸을 쓰는 무술이라는 것은 문파에 귀속되어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 인체의 힘에 쓰는 원리의 개념에서 우리 몸을 바라본다면 권에 대해서 처음 바라보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권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 더 아껴주는 마음으로 조금 더 배려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볼 수 있다면 무인들의 세계가 조금 더 풍부해지고 조금 더 융성하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블로그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블로그에 제가 글을 썼는데 한 분이 댓글을 남겨주셨고 제가 그거를 보고 때마침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 글도 저한테 자극이 돼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항상 즐겁게 수련하시고 무술을 수련하다 보면은 권법을 수련하다 보면요 전통권은 부상을 입는 부위가 거의 정해져 있어요. 그 부분에 부상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젊은 분들 또 가르치는 분들 보면은 자기네들 단체에 있는 숨겨진 창피한 내용들 다 감추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들도 사실은 공유하고 나눠 먹을 수 있다면 그 단체는 오히려 정보를 받아들임으로써 자기들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고요. 그걸 감추고 계속 덮어두려고 한다면 결국 그거는 드러나서 최종적으로는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권법은 바른 몸과 바른 정신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전통권을 바라보시는 관점들이 권법을 자꾸 실전으로 접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실전만을 생각해서 운동을 한다면 제 개인적인 주관은 격투기가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격투기라는 것은 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복싱부터 시작을 해서 레슬링이나 주짓수나 어떤 그런 운동들이 또 러시아 삼보라든가 또 킥복싱이라든가 무에타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운동들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쿵푸 쪽에서는 또 그거에 맞춰서 발맞춰서 만들어진 새로운 무술인 뭐 산타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다 좋은 운동들이니까 쿵푸를 좋아하신다면 쿵푸 안에서 훈련이 되고 있는 산타 같은 것도 함께 수련해 보시면 체육관들 중에 산타를 훈련하지 않는 체육관들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산타도 함께 수련하는 체육관에 가서 훈련을 해보신다면 본인의 몸과 마음을 조금 더 쿵푸를 통해서 단련시켜 나가는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좀 길어졌는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술이라는 거는 내 몸의 중심을 찾아나가는 훈련 같은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을 마음을 자꾸 다른 데 뺏기고 안 좋은 쪽으로 자꾸 마음을 쓰기 시작하면은 권법의 수련이 잘못 흘러가고 그거는 또 다른 생각 속의 주화에만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항상 수련을 하면 좋겠습니다. 말이 이상하게 돌아왔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다른 데로 와버렸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이거였는데 간간히 오는 말씀들이 있어 제가 오늘 좀 그냥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이 내용들이 사실은 이전에 영상을 올렸을 때 그 내용들이 다 들어있던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수련하시는데 항상 좀 자신의 몸을 내가 몸이 모양을 찾아가고 있는지 기운을 따라가고 있는지 힘을 따라가고 있는지 어떤 실전이라든가 이런 개념을 찾아가고 있는지 잘 생각을 하셔서 이것에서 본인이 주안점으로 훈련해야 되는 방향성을 잘 결정하시되 중요한 건 개념이나 힘이나 어떤 기운의 개념을 따라서 훈련하시는 게
모양이나 어떤 실전의 개념을 위주로 훈련하시는 것보다는 더 좋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이유는 이 동작이 완성이 되면은 실전하고는 자연스럽게 접목이 되는데 실전 위주로 해서 계속 훈련을 하거나 모양 위주로 훈련하면은 모양 위주로 훈련하면 모양 위주로 훈련하게 되면 몸이 망가질 수도 있고요. 실전이나 개념 위주로 훈련하게 되면 몸의 구조가 깨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론적인 상태에서 훈련을 해보시는 것을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제가 지인 중에 몇 분이 저한테 운동하는 영상 좀 올려서 같이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조만간 준비를 해서 하나씩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 같이 운동해보시고 제가 글 남기면 영상 보시고 저 피드백 하시면서 저한테 피드백도 주시고 이야기하면서 같이 영상을 계속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항상 봐주시는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서 콩푸, 태극권, 팔극권, 번자권, 산타 격투기 같이 훈련하고 있는 주관장이었습니다. 네, 매일매일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